준호 씨, 저 임신했어요. 8년 전 그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순간이 준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준호는 너무 기뻐서 수진을 끌어안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준호는 미치도록 찾아다녔습니다. 수진의 집, 친구들, 수진이 다니던 회사까지. 하지만 아무도 수진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0월의 한강공원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려 공중을 떠다니고 강물 위로는 석양빛이 반짝이며 흘러갔죠. 준호는 혼자 천천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던 그는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부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평범한 가을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멀리 있는 한 여인에게 멈춰 섰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뒷모습.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 걸음걸이, 저 체격,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저 손동작까지 준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준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저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한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준호가 미치도록 찾아 헤맨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준호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수진을 향해 다가갔죠. 가슴 속에서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움, 분노,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까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다가간 순간 준호는 다시 한번 멈춰서야 했습니다. 수진 옆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언가 신나는 이야기를 하는지 폴짝폴짝 뛰며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소녀가 수진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준호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또렷한 쌍꺼풀이 있는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죠.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시던 앨범 속 준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준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8년 전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준호 씨, 저 임신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아버지를 설득할 계획을 세우고 수진과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죠. 수진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에는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곳을 뒤졌지만 수진을 찾을 수 없었죠. 준호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신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야. 포기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준호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준호 곁을 떠난 건 준호와의 신분 차이 때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8년을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수진은 준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준호를 닮은 소녀와 함께.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죠.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
준호는 제자리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무언가를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준호와 마주쳤죠.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 씨. 수진의 입에서 준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8년 전 그날과 똑같이 떨리고 있었죠. 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수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소녀가 수진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소녀를 바라봤죠. 소녀의 얼굴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수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수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수진 씨.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죠.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한강공원 중에서도 특별한 장소였죠. 8년 전 준호와 수진은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곳, 수진이 처음으로 준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곳, 그리고 준호가 수진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진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8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준호의 시선이 다시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준호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수진의 치마 뒤로 반쯤 숨었죠. 이름이 뭐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에요. 서연. 준호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었죠.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준호를 바라봤죠. 준호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귀 모양까지 모든 게 준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진을 마주봤죠.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진 씨, 저 아이가...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딸이었습니다. 8년 전 수진이 임신했다고 말한 바로 그 아이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수진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앉아요. 준호가 수진을 근처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8년 전 두 사람이 자주 앉았던 그 벤치였죠. 은행나무 그늘 아래 놓인 낡은 나무 벤치. 준호와 수진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8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그날 준호 씨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준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만났다는 사실조차. 아버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제가 준호 씨 곁에 있으면 준호 씨의 인생을 망친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아버지가 그랬구나.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많은 돈을. 그리고 제게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죠. 아버지, 준호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아버지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준호 씨와 결혼하면 준호 씨가 회사에서 밀려날 거라고. 대기업 후계자가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주주들과 이사진이 준호 씨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8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는 것 같았죠. 수진은 손수건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준호 씨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준호 씨에게 그런 짐이 될 줄은. 저는 그저 준호 씨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게 준호 씨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다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아버지의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걸. 8년 전. 당시 준호의 집안은 준호가 대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기를 원했고 그에 걸맞은 배필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이를 지우고 준호 씨 곁에 남거나 아이를 낳고 영영 떠나거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준호 씨와 제 사이에서 생긴 생명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지만 준호 씨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준호 씨 곁을 영원히 떠나기로.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감추고 싶었죠. 석양빛이 눈부셨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에게 그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고 수진은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졌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준호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준호 씨가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그 모든 게 생각났습니다. 수지는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수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준호 씨를 다시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죠.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엔 8년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죠. 눈가의 주름, 야윈 볼, 그리고 지친 눈빛. 수진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준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 그 작은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수지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준호는 서연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8년간 준호가 알지 못했던 딸, 준호의 피를 나눈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식당 일을 하며 서연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서연이를 돌봤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서연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하지만 매일 밤 준호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서연이가 잠들면 혼자 울었어요. 준호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를 미워하실까? 아니면 저를 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8년 내내 수진을 잊으려 애썼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는 없냐고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죠. 엄마,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이분은.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지는 망설였죠. 준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죠. 서연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의.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벅찼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에게 아빠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인생에 단 하루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태어나는 순간도, 처음 걸음마를 뗄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준호는 그곳에 없었죠. 미안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하고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을 다시 만난 기쁨, 딸을 발견한 감격하지만 동시에 8년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수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죠. 석양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8년 전에도 준호와 수진은 이 강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죠. 준호 씨,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돌아봤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준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물을 바라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날렸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사실 오늘 이곳에 온 건 우연이었어요. 서연이가 한강공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하필 이곳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제가 자주 오던 이곳으로.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죠. 어쩌면 무의식 중에 이곳을 선택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를 이곳으로 이끈 건지도. 준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옆모습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감정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수진 씨를, 저를 버리고 간 수진 씨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수진 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수진 씨를 마주칠까봐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죠. 수진 씨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준호의 말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수진 씨가 떠난 이유를, 아버지가 수진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수진 씨,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결정했어요?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준호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제가 준호 씨 곁에 있으면 준호 씨의 인생에 짐이 될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꿈꾸던 미래를, 준호 씨의 아버지가 준비한 길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수진 씨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죠.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비겁했어요. 준호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죠. 멀리서 서연이 벤치에서 혼자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무심히 낙엽을 모으며 웃고 있었죠.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의 8년을 놓쳤다는 사실이, 저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현실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를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요. 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모릅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준호 씨,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진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죠. 서연이만이라도 알아주세요.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서연이에겐 아빠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이쪽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준호도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죠. 갑자기 아빠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8년간 몰랐던 딸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이를 알아가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수진은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을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준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준호는 서연이에게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준호 씨, 문이 열리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죠. 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따았습니다. 수진도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준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죠. 아저씨. 준호는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였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위해 딸기 케이크와 주스를 주문했죠.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딸기 케이크다. 서연이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준호에게도 기쁨을 주었죠. 서연아, 학교는 재미있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재미있어요.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을? 준호는 놀랐습니다. 준호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응, 엄마가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사줬어요. 저 엄마 얼굴도 그렸어요. 서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죠. 준호와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것들, 학교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꿈 이야기까지 서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편안해졌죠. 하지만 준호와 수진 사이엔 여전히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을 뿐 서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벽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연을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서연은 조금씩 준호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먼저 준호에게 달려와 안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서연과 수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죠. 서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서연의 순수한 감탄에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준호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준호의 손을 잡았죠.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의 작고 따뜻한 손이 준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연이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서연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수진과 서연을 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골아떨어졌죠. 수진은 서연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잠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죠.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준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했지만 수진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죠. 아직도 수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건 과거의 감정일 뿐인지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죠. 수진은 서연을 깨워 안아 올렸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조심히.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수진이 차 문을 닫기 전에 불렀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바라봤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니까요. 준호의 말에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리고 서연을 안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수진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8년간 혼자 서연을 키운 수진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준호를 떠난 수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준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원망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준호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죠. 준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8년 전 수진 씨를 만나셨죠? 그리고 수진 씨에게 돈을 주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랬다. 그게 최선이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죠. 최선이라고요? 저에게 묻지도 않고 결정하신 게 최선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몰랐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회사는, 주주들은 모두가 너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8년 동안 몰랐던 딸이. 이제라도 저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다. 내 방식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서연이를 인정해 주세요. 제 딸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내 손녀를 보고 싶구나.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준호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서연과 수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연은 큰 집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와, 정말 크다.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뒤따라왔죠. 아버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연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서연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준호가 미리 가르쳐준 대로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잘 왔구나,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준호를 많이 닮았구나. 눈매며 코며 똑같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서연은 신나서 대답했죠.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얼굴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저 아이를 잘 돌봐라. 그리고 수진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라.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다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죠. 준호는 매주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 서연은 준호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하지만 수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을 중심으로만 만났고 과거에 대해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직 수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고 수진은 준호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서연을 위한 고급 화구 세트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준호는 수진과 서연을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고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죠. 준호는 서연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포장을 뜯는 순간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서연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를 끌어안았죠. 준호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죠. 서연은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은 다시 준호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준호는 서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서연아, 불러줘. 아빠라고 불러줘.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도 울먹이며 말했죠. 아빠. 그 한마디에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죠. 준호는 서연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죠. 수진의 눈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한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놀라 준호를 바라봤죠. 수진 씨, 미안합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수진 씨를 원망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수진 씨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제 그만합시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준호의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는 수진과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아래에서 서로를 꼭 안았죠. 한강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수진 씨와 서연이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제대로.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강공원엔 벚꽃이 만발했죠. 준호와 수진 그리고 서연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당당하게 아빠라고 불렀고 준호는 매일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도 함께 그리고 공원도 함께 산책했죠. 준호와 수진도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갔습니다. 8년의 공백을 채워가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죠.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8년 전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석양이 강물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 노을이 정말 예쁘다.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서연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죠. 수진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현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강의 노을처럼 따뜻한 새로운 시작. 준호와 수진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